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8월 셋째 주에 나온 산업분석 인기 리포트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반도체 캐파 증설 사이클이 도래한다. 25년 디램 캐파 증설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 전 공정 장비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25년 디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HBM 전환 투자로 감소하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증권은 전공정 매출 비중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PSK와 K엔솔을 산업 내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25년 공급 부족에 따른 디램 캐파 증설 전망, 25년 HBM 캐파 확대로 인해 유례없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SK하이닉스는 M15X, 삼성전자는 P3와 P4 증설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전공정 장비 및 인프라 업체에 주목할 시기. 25년 디램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전공정 업체들에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증설 강도가 높은 삼성전자 디램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가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셋째, 전공정 밸류체인 터파보기. 캐파 증설 사이클에서 최선호주로 PSK, K엔솔을 추천했으며 차선호주로는 HPSP, 원익 IPS, STI, KC텍을 제시했습니다. 신사업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K엔솔과 STI를 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25년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HPSP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며 PSK도 30% 수준입니다. 올해 해당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적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만큼 내년에 기저효과가 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영증권의 반도체 업황 전망에 따르면 22년 3분기에는 21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둔화되면서 22년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21년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QOQ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3사 모두 감산을 발표하였고 23년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과 AI 수요의 고성장이 기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24년 4분기에는 25년 HBM 전환으로 인해 단기적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메모리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밸류에이션은 공급 부족을 선반영하며 하반기에 상승할 전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PSK, 명실상부 글로벌 1위 기업, PR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베벨 에칭 장비 제조, 주요 고객사 캐파 증설 및 신규 장비 매출 확대 주목.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25년 디램 캐파 증설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 PSK 실적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엔솔, 본업과 더불어 액침 냉각도 순항 중, 클린룸 및 2차전지 드라이룸 구축, 2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보여줄 전망, 신성장 동력, 액침 냉각 사업 점차 가시화, HPSP, 25년을 바라보자. 2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캐펙스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25년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캐펙스 확대 및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적용 범위 확장에 따라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원익 IPS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편한 종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ALD 및
PCV 장비가 주력 아이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본격적인 성장은 25년에 보여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KC텍, CMP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CMP 장비와 슬러리 제조업체, CMP의 발전 방향성은 기술 트렌드에 부합, 고부가 가치 초임기 세정 장비 출시 준비 중, STI, 본업과 신규 장비 모멘텀 기대, CCS, 세정과 리오플로우 장비 제조, 인프라 투자 재개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신규 장비인 리플로우 모멘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발행한 반도체 8대 공정 및 밸류체인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위, 통신. 이제 통신주 비중을 늘리십시오. 하나증권에서는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탑픽으로는 SK텔레콤과 KT입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23년에서 24년 통신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주가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둘째, 통신요금 인하 추진 및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시장 진입, 단톡법 폐지 등 우려했던 규제 이슈가 소멸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주주이익 환원 절대 규모 또는 여전히 국내 통신사 주가 절대적 저평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통신사 자사주 매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로 수급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탑픽은 최근 실적 흐름이 가장 양호하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SK텔레콤으로 제시했습니다. KT 역시 투자 유망하다고 평가하는데 절대 주주 이익 환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가 상승폭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3위, 자동차. 전기차 포비아 해소의 관건. 배터리 이상 징후 인지 예측 BMS. 최근 인천 청라 벤츠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모델별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나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따라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여러 기술적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 이상 징후 인지 및 예측 기능의 미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본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여러 원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BMS 측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셀 발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셀, 차량 상태 정보 수집 기능이 미흡했거나 물리적으로 셀 차량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존재했다면 관련 정보를 토대로 발화에 대한 사전 예측 또는 사후 인지 판단에 대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미흡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MS에서 차량 상태 및 배터리 상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배터리 이상 징후 인지, 예측 기술 고도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차 중에도 BMS 간 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열관리 기능 적용 통해 배터리 과열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기업은 별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태성, 이닉스, 민테크, 나노팀, 한빛레이저, 그리즈 위드 등이 있으며 태성과 이닉스는 15일 동안 60% 급등했습니다. 4위, 제약, 시즌2 시작, K바이오 새로운 국면.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탑픽으로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대형 전통 제약사에서 펀더멘털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국산 신약의 미국 진출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 저급증 확장, 첫해 매출의 규모, 번들리 효과 및 영업력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7년 1조 원 매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후보 제품군으로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유한양행의 렉나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K바이오 산업의 주요 펀더멘털 변곡점은 15년 글로벌 기술 이전으로 해외 진출 기대감과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진출이었습니다. 다음 펀더멘털 변곡점은 국산 신약의 미국 진출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의약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수익성 개선이 지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추천하며 차선호주로는 유한양행과 녹십자를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퍼포먼스를 6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 선반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전이 머크와 독점 계약 변경을 하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텍 업체들로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 부분 투자 심리에 반영되어 온 만큼 기업들의 추가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향후 주가 향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기술거래 최근 특징. 미국에서 빅파마들의 비상장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IPO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공개 시장이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 상장하지 못한 바이오텍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임상에 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 수. 또한 대형 전통 제약사가 더욱 풍부했다. 전통 제약사의 특징은 플랫폼이 아닌 신약 파이프라인 물질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신약 후보 물질의 경우 플랫폼 기술 이전 대비 매출 로열티율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넷째, 바이오텍 적정 가치 평가 중요. 투자 심리가 매우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기술 이전을 할 것이라는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들썩입니다. 파트너사에 따라 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출 로열티율에 따라 신약 가치가 널뛰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텍 주식 시장과 같이 기술 거래 성사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섯째, 경기 침체가 와도 약은 먹는다. 코로나19 당시 R&D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던 한미약품의 경우 기존 80에서 100배 수준부터 40에서 50배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당시 R&D 모멘텀 없이 실적으로 평가받던 종근당은 16배에서 18배 수준에서 13배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하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로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섯째, 블록버스터 신약. 통상 출시 첫 해에 $200밀리언 기록하면 블록버스터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드물지만 신약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심각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경우 첫해 $1빌리언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메가 블록버스터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블록버스터의 중요한 조건. 미국 FDA 승인받고 진출한 기업 중 첫해 $200밀리언을 달성한 국산 신약은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정도가 있습니다. 화이자 기준으로 인플렉트라의 최대 매출은 2020년 기록한 $659밀리언로 최대 매출로 아직까진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경우 렉나자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병용요법과 효능과 안전성, 약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해 점유율을 41%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해 J&J 기준 매출에 $231밀리언가 가능해 블록버스터 신약의 첫 해 매출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추후 공개될 전체 생존 데이터, 리브리반트 SC 제형 승인, 의약품 가격과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빅파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빅파마인 J&J가 판매 파트너사입니다. 렉나자는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은 아니지만 J&J가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 연매출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셀트리온, 아직 포텐은 터지지 않았다. 하반기 주인공은 진펜트라. 3공장 PPA 삼각 감소, 기저효과 기대. 하반기 3공장 가동으로 인한 자체 생산 증가, PPA 삼각비 감소로 상반기 대비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25년에는 후속 제품이 출시되고 합병 기저효과 영향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마진 신약 진펜트라는 제품 번들링 효과가 진행되는 내년으로부터 본격 성장이 전망됩니다. 다만 하반기에라도 시적 서프라이즈를 확인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SK바이오팜, 직판, 이게 진짜 되네? 엑스코프리 이익 레버리지 구간 진입, 미래 성장 동력은 신규 모달리티로. 에스코프리는 미국 직접 판매 출시 5년 만에 분기 1,000억 원 돌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 레버리지 구간으로 돌입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 중 두 번째 제품도 도입하게 된다면 판매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사성 의약품, 표적 단백질 분해 후보 물질을 기술 도입 및 인수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한양행, 잘 키운 신약 하나 열물질 안 부럽다. 유의미한 로열티 첫 사례, 기술 이전 데이터 발표, 실적 개선 기대. 지난 8월 20일 렉나자 병용요법 폐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에서 추가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우선 심사로 지정되어 25년 2월 내에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대 모멘텀이 다수 대기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십자, 오랜 기다림의 끝, 알리글로 드디어 실적 반영 기대, 경쟁 상황의 변화. 드디어 동사의 IVIG 신약 알리글로가 지난 7월 미국 첫 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알리글로 기대감에 7월부터 동사의 주가는 43%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 주가가 선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투자 의견 아웃퍼폼으로 하향하나 알리글로 출시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해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분석 리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